JS 장기투자. 근데 오늘 6월 13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시간 봤을 때 코스피가 뭐 2,500 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근황도 이제 알려드릴 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팔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500 초반까지 가고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제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뭐 그거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20년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좀 약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힘들게 느끼실 것 같은 게, 이제 코로나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폭풍우처럼 떨어지는 그런 주가를 보면서 어떻게 다 대응도 못하고 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뭐 2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요거를 이제 뭐 그때 만약에 정리를 하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점에 매우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은 물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는 조금씩 낮아졌지만 결국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오는 상황이 왔을 때 좀 약간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그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일 때, 그때도 굉장히 좀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그러려냐고 버티고 있지만, 아마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캡처 영상을 통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 계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모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우성주는 이제 112주까지 모았고요. 뭐 GS 리테일, 그리고 삼성전자 본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를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모아가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이 KRX, BBIG, K놀딜, 요거를 제가 지금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사고 싶어서 모으곤 있는데, 지금 월급에서 좀 남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131주밖에 못 모았고요. 또 아래 보이시는 GS 리테일 3주 돼 있는 거는 이제 GS 리테일 제가 가지고 있는 333주를 누군가 대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 3주 매수한 거 돼 있고, 또 이마트 같은 경우, 이마트를 좀 구매했던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제 독립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쓱배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마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코로나 시점에 주가까지 떨어졌고, PBR도 거의 한국전력급으로 0.27이었나 오늘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떨어지고, PER은 추정 PER이 3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하다. 솔직히 이마트가 뭐 지금은 뭐 사람들이 미래성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쓱배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사람들이 점점 1인 가구가 많이 생길수록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스타벅스 한국 지분도 이마트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벅이 앞으로 장사가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마트도 같이 수혜를 본다 생각해서 이마트를 구매를 했고, 또 이마트가 지난 5월에 자사주 매입을 거의 1,200원어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마트 본인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1,200억어치나 구매를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 주가가 많이 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이렇게 꾸준히 잘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키움증권 계좌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제 캡처한 화면이라 코스피가 2,500이 돼 있는데 지금 2,500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유 비중으로 가져와 봤는데, 제가 물론 이제 본주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7% 정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뭐 KTNG, 삼성물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소개드렸던 효성, 한국금융지주, 삼성화재, 우선주는 각각 7% 정도 구매를 했고요. 최근에 정말 많이 빠진 LG생활건강 우선주 같은 경우는 1.42%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서 더 이상 추가나 뭐 마이너스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BBIG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미래에셋대우로도 BBIG를 모아가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도 BBIG를 만 셔틀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좀 구매를 할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 비중을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판매한 거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을 드디어 5주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알파벳은 액면 분할해서 한 주당 20주로 20분의 1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주를 갖고 있으면은 아마 올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100주로 늘어나 있겠죠. 한 주에 20주씩 이렇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100주 채우기 위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현재 91주까지 모았고요. 글래드스톤 커머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거의 7%에 달하는 그런 리츠 주식인데요. 240까지 모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꾸준히 한 주 한 주 모아가고 있고 AT&T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123주는 모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18주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에서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 서지포인트 홀딩스, 나녹스 계속해서 123주씩 계속 남겨두고 있고요. 또 반도체 ETF 요것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저는 좀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한 주 지금 정찰병을 던졌고 또 리얼티 인컴이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많이 버텨주고 또 많이 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매도를 하고 구매를 했던 게 구글이라든지 또 스타벅스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는 지금 제가 제일 공격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ETF하고 스타벅스 100주 채우기에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좀 제 몸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운동 관련된 쪽에도 지금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주식뿐만 아니라 좀 제 가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뭐 책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좀 저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매우 싸긴 싸지만 어쨌든 제 건강이나 제 외모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쪽에 좀 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쪽이 좀 크겠죠.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운동 쪽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예전에 비해선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운동 좀 하고 또 제가 살 것도 많이 샀다 보니까 다음 달 뭐 다다음 달부터는 다시 한번 주식 투자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을 한 주 한 주 조금씩 더 늘리는 과정들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남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기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뭐 지금 이미 예전에 현금화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월급을 받는 대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평단가도 내려가면서 보유 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점점 하락세가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가격이 매우 저렴한 뭐 이마트, GS 리테일 이런 것도 굉장히 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지분을 모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또 이런 주식의 어떻게 보면 불황기죠. 불황기가 끝나고 또 호황이 온다면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뭐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고 부동산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 어디 여행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또 코로나 이제 해제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지금 이제 입국을 하면서 돈을 쓰고 있고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악재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중국 봉쇄 이런 그런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아마 또 이제 또 거꾸로 이제 금리 뭐 인하를 한다든지 또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 보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저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3년 좀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경제 사이클이 좀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시기가 옛날에는 그 시기가 호황 불황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지금 불황이 올 거라 생각해서 물가가 상승해서 이제 안 팔린다 그래서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면서 분명히 저는 턴오프 되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이런 기업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진 기업들 돈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을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LG생활건강 우선주 같은 경우는 17년 만이었나요? 영업이익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 뭐 한국금융지주, 삼성화재, 효성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생건도 물론 17년 만에 뭐 꺾이긴 했다지만 계속해서 뭐 제가 스스로 뭐 페리오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이제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아마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뭐 저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모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또 이게 또 변화가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또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그때는 또 냉정하게 많이 오른 주식들은 또 팔면 팔고 뭐 그때 당시에도 저렴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을 잘 주는 주식, 뭐 글래드스톤 커머셜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리얼티 인컴,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을 좀 팔고 그리고 또 현금화를 해두는 게 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제 3년 지나고 6년, 9년, 뭐 10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좀 더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도 사실은 우연하게 저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다 해서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아마 앞으로도 나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많이 힘드신 시기에 저와 같이 버티면서 좋은 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